시청자 여러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사실 대원전선처럼 이렇게 뭔가 차트를 돌파 차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있었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최초에 매수했었던 게 이제 올해 3월달 5,000원이었었기 때문에 요 구간들 보시면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차트를 줄여서 봤을 때요. 이게 보시다시피 누가 봐도 돌파 차트였거든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매수 매도, 즉 트레이딩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그 조건이라는 게 좀 생겨요. 돌파 차트라는 거를 만들어 놨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사실 시간에가 지금 세팅이 끝나가지고 확인은 못하지만 어쨌든 시가가 마이너스 3.7%로 시작을 했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대원전선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위에서 시작하든 어쨌든 바로 1분봉으로 쏴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가 대원전선 쪽에서 가지고 와주지 않을까, 세력 쪽에서 호재를 붙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는데, 분봉 1분봉을 보신다시피 얘가 바로 쏴주지는커녕 거래량도 그렇게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차트의 분봉상의 노란색으로 혹시 캔들이 색칠이 된다, 1분봉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최근에 있었긴 했는데 어디 있었지? 요런 식으로 색칠이 된다 그러면 1분봉상 100억대의 거래 대금이 캔들 하나에 들어온 겁니다. 얘가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잖아요. 근데 1분봉으로 100억짜리가 들어온다? 그거는 그날은 대원전선이 기대만큼의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날인데, 일단은 그런 날이 목요일은 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이제 대원전선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했었을 때에도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미친듯이 움직이다 보니까 타점 신호에 대한 문의가 폭발적입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언제나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채널을 계속 키우고 싶기 때문에 계속 할 겁니다. 다만 언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지는 제가 강요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말지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리딩하는 것도 아니지만 영상으로 준비해드리는 종목, 그리고 여기에 있는 종목들 해당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뉴스가 이것저것 딱히 없거든요. 특히 하락장일 때는 재밌는 게 호재로 막 나오던 뉴스들도 갑자기 툭 끊기는 것처럼, 어쨌든 뭔가 물 빠져나오던 배수구를 뭔가 딱 막아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는데요. 일단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배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지금 요 구간 깨면은 대한전선 입장에서 좀 위험해요. 그래서 아마 좀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긴 한데, 다원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얘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같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런 이동평균선을 깨버려가지고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 이동평균선 이제 지지 라인이 아니라 저항선의 역할로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지를 몇 번 해줬던 애들이 저항선으로 바뀌면 돌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든지 아니면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느라고 돈이 좀 많이 들든지, 어쨌든 이 평선을 깨는 형태가 일부러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깼으면 좀 빨리 어느 정도 복구를 시켜줘야지 그래도 세력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슈팅을 줄까 한다라는 의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또 해 제끼고 있고, 저번에 이제 체크했었던 240만 주라는 기관들의 매수세, 이게 지금 빠져나가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공매도 물량인가 좀 불안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공매도 매수를 한 겁니다. 공매도를 상환을 한 게 아니라, 상환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점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환을 해주는 물량들이 좀 보이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요거를 또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물량이 어디서부터 얘네가 친 건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물량을 7월 14일 날 많이 들어왔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7월 14일 날 재밌는 거는 공매도 물량이 얘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조금만 더 볼까요? 삼성전자도 7월 14일 날 500만 주가 이렇게 들어왔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50만 주 이상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따라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전선 브라더스, 전력 인프라망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현재 대원전선의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거래가 실린 다음에 지금 이번에 거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 거래량 바로 요거잖아요. 원래 그래도 국그릇 정도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 간장 종지밖에 안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정도의 키높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뭐 눌릴 때 원래 이렇게 거래량이 안 실리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주식의 정의를 봤을 때요. 여러분들도 요거는 알고는 있지만 항상 그거를 생각하지는 않으실 텐데 예를 들어 100원짜리 주식을 1호가마다 예를 들어 110원까지 하나를 10개를 딱 걸어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100원짜리여도 예를 들어 1000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누가 이 10주를 한 번에 매수를 해서 10%가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은 얘는 시가총액이 1100억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주식의 기본적인 틀로 따진다 그랬을 때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갈 때 악재가 있는 게 아닌 경우에는 거래량이 별로 안 실리는 게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비싸게 팔려고 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하니까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트는 떨어지고 더군다나 좀 마음이 급한 사람들 혹은 주가를 어디까지 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 거기 입장에서는 그 가격까지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가격대에서 지켜주는 모습 그런 형태가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에는 그냥 일단 이슈들을 확인하면서 대원 전선이 갈 수 있는 놈인지 아닌지를 계속 보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추세로 따졌을 때 여기서 관성 구간입니다. 이건 관성 구간이고 여기는 눌림이었고 눌림에서 돌파가 안 나오면은 이거는 연속적인 눌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동평균선을 처음으로 지지를 해줬던 요 구간을 본다 그랬을 때 요게 새로운 추세입니다. 특히나 상한가도 있었고 저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고 있지만 여기서 고점 돌파를 해줘야 돼요. 고점도 위로 올라가고 저점도 위로 올라가야지 상승 추세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던 메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에너지 종목들도 올라가다가 다 같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국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의 말 이게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란 관련돼서 또다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원전선 이전에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석유나 이런 거에 너무 의존을 한다. 그 의존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더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신재생 에너지들이 많이 올라갔던 거였잖아요. 그거만큼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놓고 대원 전선이 저가를 깨주지 않는 그런 형태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안 나갔으니까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독을 하셔서 영상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타점 신호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적어서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돈 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리딩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수가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다 다르실 텐데 어쨌든 저는 여기서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력주는 어떻게 타점 신호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고 오시면은 지금 현재 시장적인 부분 확인해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다 같이 잘 되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를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그 물량은 외국인과 기관이 던졌었습니다. 사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얘네 둘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매도를 했었는데 일단 지금 어느 정도 반대 포지션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그 대국민 연설이 앞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지금까지 했었던 대화 기법을 보면은 대국민 연설 때는 그래도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다독이는 형태고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말할 때가 좀 과격한 표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대국민 연설을 한다? 네, 그건 조금 털어먹고 다시 또 올려치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대가 돼서 또 눌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점을 깨지 않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추세 안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거는 여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놓으셔서 대원 전선뿐만 아니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놓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매집주라든 뭐 히든주라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뭐 그런 호칭은 쓰지 않고요. 어쨌든 다음 섹터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 후보군들이 저도 있거든요. 그 후보군들의 매수를 싸게 해놓는 게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승률이 높은 전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